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안정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슈피겐 해외 영업직 지원자입니다. 네. 지원자가 영어 영문학과의 글로벌 통상학과인데요.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서 해외 영업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슈피겐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여러분들 휴대폰 케이스 구매하실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슈피겐 코리아는 2009년 2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의 제조, 무역, 판매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핸드폰에 붙이는 보호 필름, 그리고 보호 케이스가 있고요. 이는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절대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의 상품 구성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슈피겐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열티가 강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향후 시장의 니즈와 관련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보조 휴대용 배터리 및 음향기기에 대한 신규 사업을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 하면 그 애플이 인정한 대표적인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이라고 가장 먼저 떠올리게 예. 되는데요. 예. 특히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이라면 더욱더 친숙한 브랜드일 텐데요. 국내외에서 슈피겐 코리아 이미지는 어떤가요? 일단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제 갤럭시와도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기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알려진 대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 그리고 북미와 이제 유럽에서도 상당히 이제 알려진 브랜드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슈피겐 코리아는 이 또 복지가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대요. 출근 시간이 10시, 또 오. 점심 시간도 80분. 우와. 그리고 전 직원이 가족 동반으로 해외 워크숍도 간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회사의 복지 정책을 보면 우리 혜연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회사를 고를 때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네. 특히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은 정말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같이 아침잠 많은 사람들에게는 딱인 곳인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해외 영업직입니다. 네. 딱 들어도 외국어에 능통해야 될 것 같은 분야인데요.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하고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네, 해외 영업은 이제 세계 각국의 해외 파트너들과 좀 협업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영어는 물론 제2 외국어도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될 거고요. 네. 특히나 회사가 진출해 있는 국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련된 언어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영업은 흔히 멀티플레이어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품이 네. 생산되고 출고되고 재고 관리 그리고 뭐 사후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멀티플레이어적인 그런 역량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소셜 커머스 가격 비교하기, 사람 얼굴 및 이름 기억하기입니다. 네. 특이한 취미네요. 전공은 영어 영문학과 글로벌 통상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학점은 3.4점,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격증은 모스 엑셀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모스 파워포인트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요, 학과내 성적 우수 장학금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65점입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 목욕 봉사활동, 그리고 청년 취업 아카데미, 그리고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제24대 학생회장 직무를 역임했고요.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소모임 밴드 보컬 담당 및 회장 직무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삼성 엔지니어링 사무 보조 그리고 하이랜드 그릴의 판매 인력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취미와 특기가 네. 굉장히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이 지원란에 적지 않을 취미나 특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보수적인 회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취미가 다소 좀 가벼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취미를 통해서 면접 때 우리 면접관들에게 좋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셜 커머스 가격 비교하기 즉 이제 인터넷 활용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네. 그리고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해외 영업이 이제 많은 파트너들과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좀 취미 특기를 잡은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분 이 경력 사항을 또 보면 이 영업부터 사무 보조, 판매, 인력 관리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대내외 활동을 보면은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한 네. 친구 같아요. 학생회장에, 밴드 동아리 회장에 네. 장학금도 물론 받았고요. 예. 이런 활동은 좀 회사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예.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대학 다닐 때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친구 같아요. 네. 공부면 공부고 경험이면 경험이고 해서 아까 제가 해외 영업할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멀티플레이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특히나 슈피겐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거예요. 그런 역량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이런 다양한 경험이 또 틀에 박혀 있지 않은 듯한 인상을 약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혜연 학생은 오늘 이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면 어떤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 저도 관련 직무 경험이 있는 게 보였는데요. 특히 영업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역량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슈피겐 코리아를 선택한 이유. 두 번째로 자기소개. 세 번째로 지원 직무를 위해 준비한 역량. 네 번째로 입사 후 포부 및 다짐입니다. 네, 이 슈피겐 코리아의 자기소개서는 자유양식이어서 이 지원자가 임의로 정한 항목인 것 같은데요. 이 주인공의 질문 구성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자유 항목이라고 하면은 내 중심으로 좀 쓰기가 쉬운데요. 예. 네. 사실 내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관점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관점을 조금 알고 싶어 하냐면은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느냐? 네. 그렇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싶느냐에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와 직무상 강점과 입사 후 포부라고 하죠. 이 항목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데 이 사항들을 좀 간결하게 잘 뽑아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만 적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슈피겐 코리아를 선택한 이유에 관련해서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함과 애사심을 가지게 해주는 회사. 네. 회사 이러니까 약간 소제목만 봐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애사심을 벌써 이제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지원자가 회사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우리 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소제목은 다소 이제 이 구성상으로 보면 좀 평균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애사심이라는 단어는 강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좀 이 회사만을 목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대기업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와 같은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우수한 인재들이 타 회사로 이렇게 좀 이직한다라든지 좀 이렇게 로열티가 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애사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소제목상으로 제가 키워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함과 애사심을 가지게 해주는 회사.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함에 뿌듯함과 애사심을 가지게 해주는 곳이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제게 뿌듯함과 동시에 애사심을 가지게 해줄 회사에 가장 부합합니다.
슈픽 앤 코리아가 국내 공신력 있는 취업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에서 선정한 2017 임직원이 뽑은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입니다. 슈픽 앤 코리아의 해외 워크샵, 경조사 휴가와 더불어 눈치 보지 않는 리프레시 트립과 같은 제도들은 회사를 위해 일한 만큼 받는 보상은 더 큰 뿌듯함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2015년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됨과 같은 입증된 사실처럼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슈픽 앤 코리아의 일원이 되어서 느낄 자부심, 애사심, 그리고 뿌듯함을 당당하게 표출하고 싶습니다. 슈픽 앤 코리아의 주력 제품인 핸드폰 액세서리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감을 고객들에게 불러일으켜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지원을 통해 선배님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팀원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해외 영업을 통해 회사의 제품 영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구매 고객과 지인 사이에 회사 제품을 선물하고 받는 과정에서 고객과 고객의 지인 모두가 느낄 감사와 뿌듯함은 고객의 고객까지 만족하는 영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 궁극적인 직무 목표에 잘 부합해 줄 것입니다. 네. 뭐 핸드폰 말고 휴대폰이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역시 복지가 좋은 회사인 게 한몫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슈픽 앤 코리아에서 추구하는 복지 시스템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뭐 강조해서 작성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안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전 결론적으로 좀 별로입니다. 네. 첫째는 기업 분석에 대한 성의가 좀 잘 안 느껴지는데요. 네. 뿌듯함과 애사심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좀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뿌듯함과 애사심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참 무엇보다 이렇게 회사의 복리 구성이 좋기 때문에 니네 회사를 들어간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메인 목적은 아니고 이건 서브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비즈니스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들을 조금 강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뭐 복리후생도 좋고 기업 문화도 좋고 이런 식이 좋은데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복리후생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사업적인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직무상 그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일상적이고 사소한 지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왜 사소한이라고 표현했을지 좀 그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해외 영업직은 보통 슈픽 앤 코리아가 성장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는 일을 약간 좀 평가절하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진정성 있게 지원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들어서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 항목을 놓고 볼 때 이 내가 회사 관계자라고 하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 좀 해주시죠. 두 분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예. 이거 여지없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이라는 단편적인 걸 갖고 이 회사에 관심은 가질 수는 있지만 네. 이 회사를 선택했다라는 명확한 이유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부분 역시나 구체적인 본인의 그런 이 직업관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애사심이라는 키워드는 좋지만 그 거창한 키워드에 비해서 사실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나 많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안 멘토님. 예, 저도 불합격입니다. 네.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예. 네, 자 그럼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직무를 위해 준비한 역량을 묻는 것인데요. 우선 소제목부터 볼까요? 무역 지식, 도전 정신, 먼저 섬기는. 네, 지식과 도전 그리고 배려가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소제목인데 혜연 학생 이러한 소제목을 들었을 때 딱 드는 느낌은 뭔가요? 네, 키워드 위주로 좀 나름대로 명확하게 제시한 것 같은데요. 소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암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멘토님께서는 이러한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예. 약간 좀 쓰다만 느낌이 좀 들고요. 쓰다만. 차라리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역 지식에 도전 정신과 뭐 섬기는 자세까지 탑재하다라는 식의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어떤 문장 형식이라든지 좀 뭔가 성의를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긴 글을 보미 씨가 읽어주시도록 제가 있나요? 예, 보미 씨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네. 무역 지식, 도전 정신, 먼저 섬기는. 슈픽 앤 코리아는 2009년 SGP 코리아 설립 이래로 2012년 미국 스픽 앤 인수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코스닥 상장이 가능했고 2015년 무역 7천만 불 달성이라는 성과에 2016년 중국 법인을 설립함과 같이 꾸준한 글로벌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꾸준하면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는 슈픽 앤 코리아의 해외 영업 지원 직무에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Knowledge,
글로벌 통상학 복수 전공, 청년 취업 아카데미 글로벌 수출입 실무 과정, 스킬, PI, PO, CI, PL, BL 작성 등의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던 수출입 시뮬레이션. 애티튜드, 먼저 섬길 줄 아는, 믿을 수 있는. 글로벌 통상학 전공을 통해 무역 전반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지식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수출입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면서 해외 영업은 팀 간의 협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동시에 꼼꼼함과 치밀한 사전 준비가 수반되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얻게 된 지식, 마음가짐, 태도를 해외 영업 지원 담당자가 되어 선배님들을 도와드리며 녹여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통상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무역, 계약, 결제, 운송, 보험, 통상법, 마케팅, 시장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공부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있던 계약, 결제, 운송 부분을 다루는 강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무역과 통상학에 관심이 늘어나던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과정에 도전하였습니다. 지원하고 면접을 통해 얻게 된 기회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에서보다 심화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LC 신용장 방식을 이용한 실제 수출입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였습니다. 스틱커피 제조 방식, 운송, 보관 등의 모든 것을 다룬 원가와 단가 책정, 매도인으로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작성, 매수인으로서 퍼체스 오더 작성, 상업 송장, 패킹 리스트, 환화음과 선화증권을 포함한 신용장 작성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일주일 밤낮을 팀원들과 함께 보낸 결과 최초로 매입 가능한 신용장의 팀으로 최종 프로젝트 발표 1위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6년 이상의 쉼없이 이룬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역량은 먼저 섬김의 태도와 신뢰감입니다. 다양한 판매직 서비스업에서 고객을 상대할 때 가장 필요한 준비물은 겸손함과 신뢰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먼저 섬기는 마음과 낮은 자세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는 새로운 조직의 일원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줌과 동시에 조직 문화에 적응함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 지원자의 전공 이론과 경험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읽고 나서 예. 잘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식적인 부분과 도전 정신, 먼저 섬기는, 사실은 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3개인데 이 무역과 관련된 지식과 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과 네. 도전 정신과 먼저 섬기는 자세를 실질적으로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연결했던 어떤 소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소제목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도 보통 전공자들이 익힐 만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추상적인 표현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도 조금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자기소개서, 이 정도 자기소개서면 회사에 대해 거의 깨뚫어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의 관심이면 합격이 아닐지 우리 멘토님들 어떻게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지식과 경험과 태도를 그래도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좀 알맞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서 예.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구조적으로는 좀 훌륭한 것 같고요. 본인이 좀 준비되어 있는 지원자, 이걸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이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픽앤코리아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문장 표현 방법 중 하나는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워한다는 것인데요. 조사의 올바른 사용법 또한 문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중 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함에 뿌듯함과 애사심을 가지게 해주는 곳이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물론 문장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굳이 조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수정해 볼까요?
내가 이곳에서 일함에 뿌듯함과 애사심을 가지게 해주는 곳이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조사 하나만 뺐을 뿐인데 글이 훨씬 더 매끄러워졌죠? 이렇게 글을 간략하고 매끄럽게 쓰는 방법을 인지하고 연습하다 보면 훨씬 더 부드러운 흐름의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순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제가 해외 영업 지원 담당자가 된다면 이와 같은 경험으로 얻게 된 지식, 마음가짐, 태도를 선배님 혹은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며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어떤가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렇듯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은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도 자신감이 돋보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및 다짐이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혜연 학생이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에 답변을 한다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쓸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일단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가진 비전과 회사가 가진 비전을 되도록이면 일치시켜서 쓸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공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개인보다 조직을 중요시하는 사람. 1. 대학생 시절 부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당시 2일에 걸친 행사를 통해 300만 원의 매출액과 150만 원의 수익의 결과를 냈습니다. 지정받은 행사 장소의 열악함을 극복하고자 회의를 통해 타 학과의 연합을 이뤘습니다. 어린 나이에 행사 진행 공동 총괄자로서 다양한 유혹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연합한 학과의 회장이 제안한 공금 횡령이었습니다. 상대방 학과 전통에 따라 횡령을 하자는 말에 최종 수익 분배 회의에 사전 예고 없이 우리 쪽 총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결과 75만 원씩의 한치의 오차 없는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눴습니다. 지출 내역과 판매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과 사무실 앞에 게시하고 수익을 학과 운영지원비로 기부한 결과 24대 집행부는 전례 없는 행사 매출과 100% 기부로 보다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부학생회장 업무 지원금으로 나온 60만 원의 장학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집행부 회식 비용 및 행사 운영 교통비로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을 채우기보다는 조직이 있기에 가능했던 성과를 조직 전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1. 입사 후 3년이라는 경력을 통해 해외 영업 지원의 임무를 철저하게 배우고 복습하고 성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동시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독학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제2 외국어 공부로 꾸준한 자기 개발을 이루겠습니다. 3. 그 결과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동안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슈피겐코리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성과에 도움이 되는 해외 영업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주연자의 포부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안정혜 멘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여기 학교의 전통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횡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까도 되는 건가요? 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좀 무서운 것 같은데요. 전 그래서 처음에 이 내용을 읽고 직업윤리에 대해서 좀 쓰는 줄 알았는데 네. 이 친구는 좀 구성이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 앞부분에 스토리텔링을 딱 배치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결과적인 내용들을 해줬는데요. 근데 저는 과연 1번과 2번의 사례가 이 친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 쓴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일 열심히 해가지고 영업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내용을 쓰고 싶은데 네. 관련된 사례가 뭐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 친구만의 관점에서 쓴 건지 그 사례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요. 입사 후 포부는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 써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꼭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어찌됐건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역량 부분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슈피겐코리아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혜원 학생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직무 수행에 관해서 멘토님께서 주신 코멘트를 바탕으로 짧게 썼습니다. 네, 이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요, 최대한 인재상이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인성 키워드를 선택하고 이를 증명하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선정한 후에 해당 키워드를 발휘했던 행동을 구체화, 그리고 그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당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과 입사 후 해당 키워드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각오를 강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글로벌 포용력.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와 페르시아, 몽골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관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관용을 고민하고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당국 예교 사절단이라는 영어회화 동아리에서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즐거운 경험을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을 목표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제 역할은 동아리 모임에서 진행할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흥미로운 일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불복과 같은 한국의 단체 게임을 통해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후로는 한강 피크닉, 청계천 등불 축제 관람과 같은 야외 활동으로 학교 밖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임이 끝난 후 모든 동아리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선정할 때에도 유학생들의 종교와 입맛을 고려해 맵지 않은 것들을 찾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식당을 갖도록 했습니다. 모임을 거듭할수록 학생 수가 늘어나 한 학기 동안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마지막 모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모두에게 철저한 피드백을 받은 것이 동아리 운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용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슈피겐 코리아에서 관용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일하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코멘트를 충실하게 이행한 느낌인데요. 예. 사전 코멘트를 주신 강민영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 자기소개 항목에 대한 이제 작성 방법으로 우리 혜연 학생에게 사전 코멘트를 드렸고요.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 즉 소제목을 제시하고 두 가지씩도 뭐 드러내고 거기에 맞는 상황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관용을 발휘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와 배운 점 그리고 각오까지 해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종교와 입맛,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뭐 돼지고기 등등 본인이 구체적인 행동을 기술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좀 학생스럽다라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구체적인 부분은 들어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 지원자가 그 이문화 이해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좀 배려했다라는 약간 뭔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은 아주 좋은 자소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혜연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슈피겐 코리아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멘토님께서 해외 영업직에 지원하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먼저 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좀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영업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보통 어학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웬만한 해외 영업하면 다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원을 하되 내가 지원하는 이 산업이 어떠한 산업인지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지원하는 이 산업이 성장할 산업이냐 아니면 점점 하향하고 있는 산업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산업에 따라서 똑같은 해외 영업이지만 하는 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물산에서의 해외 영업과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에서 해외 영업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그 해외 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어에 대한 역량은 사실 당연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더 더해서
어쨌든 이 직무는 뭐 재무 그리고 뭐 물류 그리고 영업 그다음에 마케팅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해외 영업직 준비하시는 분들 이 산업과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슈피겐코리아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김효진 책임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공채 트렌드,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정말 몇 회째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직무 역량이다. 네,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직무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직무 역량은 사실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고요. 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서류 전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직무 역량은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무 역량,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 저희 같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취준생들이 이거에 좀 목을 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취준생들이 어디에 그렇게 목을 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들 인사하세요. 오늘 우리 팀으로 발령받은 새로운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박명석입니다.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섬세하고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5 years 정도 살아서 잉글리시 됩니다. 뭐든 시켜주세요. 아, 다들 일 많이 시키고 많이 도와줘요. 명석 씨, 네, LA에서 5년 살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 엄청 잘하겠네. 아이 뭐 또 a little bit 합니다. 네. 부럽다. 그러면 네네네. 뭐 도와드릴까요? 네. 이 쓰레기 좀 버려줘. 쓰레기. 네, 버리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이거 힘든데 안마야. 여기 좀 더 좀. 잘 자라라. 에휴, 너라도 잘 자라라. 뭐야? 명석 씨, 예! 영어 잘한다 그랬지? 네, 정말 잘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거 ABC 순으로 좀 정리해줘. 네? 알파벳 순으로 정리 좀 해줘. 이거 시키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A, B, C는 아실 텐데. 부탁해. 알았지? 네네, 하고 있습니다. A, B, C. 네, 허드렛 일만 하는 명석 인턴 연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있나요, 근데? 많지 않나요? 많아요? 어딘가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또 내일은 과연 이 친구가 또 뭘 하게 될까요? 뭐 일이 그런 식으로 배정되어 가는 회사라면 네. 뭐 대중 없이 정말로 그때그때 생기는 아무 일이나 막 시키지 않을까요? 능력을 생수통 필요로 하는 갈기, 것들 뭐 이런 거. 되게 그런 많아요. 것들. A4 용지 정리. 가리기. 서류 정리부터 네. 해서 뭐 서류 파쇄하는 거. 파쇄하는 거. 네. 미팅이 많으면 뭐 회의실 정리도 하고. 보통 뭐 회의할 때 회의 준비라는 것이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의할 때 뭐 물통을 하나씩 이제 물을 뭐 컵을 하나 깔아 놓는다든가 네네. 또는 어떤 프로젝터를 이제 켜놓는다든가 예, 또는 의자 정리를 하던가 또 회의 끝나고 책상 정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우리 면접장 들어가면은 면접 서류들이 이렇게 있고 옆에 왜 이런 말 표현 썼는데 펜사라라고 하죠. 왜? 그게 뭐예요? 펜사라. 그래서 이제 펜을 놓는 펜 그 작은 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파 순으로 해가지고 쏙 아, 뭔지 알 것 놓고 같아요. 연필 하나랑 지우개 하나랑 같이 세팅. 검은 거? 예. 아.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들. 그래도 선이 맞아야 돼요. 맞아요. 네, 선이 딱 맞아야 되고. 검대인가요, 거기도? 아, 그리고 그럼요. 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명찰도 일일이 다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다 또 칼질해가지고 칼로 다 자르고 맞아요. 그것도 그 플라스틱 케이스에 집어넣고 몇 장을 겹쳐놓고 한꺼번에 자를 대고 자를 칼로 대고 쫙 그어야지. 네. 팔에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해야 돼요. 아니, 굉장히 핵심 인력들을 제가 모셨는데 지금 가위질 칼질기를 하고 있으니. 아이고, 사실이에요. 네, 뭐. 저도 칼질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세 분이 지금 추억에 빠지셨어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아. 네. 근데 이런 인터넷 업무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금턴, 흑턴이라고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는 네. 사실 실무자들의 서포터의 개념으로서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턴, 흑턴이라는 업무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분류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애매하죠. 네. 네, 되게 애매한 일이고. 결국엔 뭐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어떤 인턴이 그 인턴으로 들어왔으면은 본인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멘토가 한 명 있고 그 프로젝트를 봐주면서 네. 본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성과물을 창출해내는 오, 훌륭한데요? 그런 첫 번째 경우가 있고 아마도 네. 이런 경우를 거의 다 금턴이라고 부르지 그럴 것 않을까 같네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의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그런 뭐 리서치 업무에다가 거기를 좀 더 보조해가지고 뭐 네. 인터넷 웹서핑을 더 한다든가 네. 이런 정도의 보조 업무를 하고요. 그거는 뭐 금턴과 인턴의 뭐 흑턴의 중간. 네. 근데 금턴, 흑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되게 애매한 용어라니까. 애매한 용어예요. 맞아요. 회사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단순 반복적인 일의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정규직을 시키는 좀 그렇고 인턴이라고 어찌 보면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죠, 네. 인턴이라는 이름을 씌워가지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이제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세 가지 경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턴이 보통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런 거는 사실 신입사원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입사원 같이 한다니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같이 펜사라 정리하고 같이 각 잡고 같이 신입사원을 의자 더 많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비 문제로.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꼭 인건비뿐만 아니라 네. 채용에 대한 그 인원수 자체가 제한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네, 계획한 대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인력은 더 필요한데 신입사원은 부족하고 그러면 네.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하려면 인턴 제도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대다수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활용할 수 필요한 그 인원의 니즈, 물리적인 사람의 숫자가 필요해서 인턴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제 채용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채용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 에스모 기업에 재직 당시 제가 거기서 채용을 리딩을 했었었는데요. 계속 이제 신입사원들의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언론사에 뭐 1년도 안 돼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이탈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경쟁이 심하다 보기 때문에 그 에스모 그룹도 되게 유명한 그룹이에요. 하지만은 또 다른 또 다른 에스모 그룹으로 가거나 이제 동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신입사원들을 해야지만이 이 신입사원들이 다른 쪽을 안 가고 우리 회사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인턴십이었습니다. 왜냐면 인턴십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어찌 보면 궁합을 보는 거죠. 관찰 기간을 통해서 얘는 정말 우리 회사에 맞겠구나. 또는 이 친구는 좀 아닌데 우리 회사랑 안 맞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걸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때만 벌써 이제 꽤 몇 년이 지났긴 한데요. 뭐 지모 그룹도 그랬고
갈수록 그런 인턴십의 비중을 좀 높여가는 네.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고요. 근데 물론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예, 제가 그 뭐 얘기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만약에 예. 떨어지면 너무 슬프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취업 준비생인데 인턴십에서 떨어졌다 하다가 네. 그렇다면 그게 좌절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요. 단순하게 뭐 업무 성과가 이 사람이 이만큼 높아서 이럴 수가 없어요. 인턴이란 게 구조적으로 업무 성과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그 불합격을 했다면 물론 슬프죠. 하지만은 그 회사랑 나는 좀 안 맞는 맞는다. 거지. 혹시나 맞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맞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정신 건강에 그렇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경쟁 자체가 좀 지나치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화되다 보니 네, 네. 이제 본래의 본질을 호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스멀. 회사에서? 아니요. 취준생의 입장에서. 아. 예. 공정한 경쟁을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당연히 낫다는 게 이제 직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의 어떤 기업 문화적 적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뿐이에요. 나도 어디 다른 데 가면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경쟁의 과정 자체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 네. 이제 금턴이네, 흑턴이네 그런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이런 채용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되게 많이 다른 느낌의 그 음모 이론처럼 스멀 그게 올라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이게 또 호도되다 보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치듯이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전환형 인턴이라고 하죠. 예, 그 인턴을 그런 식으로 많이 뽑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인턴이 뭐 되게 특별한 일을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또 일하는 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그 직무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직무 역량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다 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직무 외적인 외적인 거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평가 팩터라는 게 저도 계속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있고 어찌보면 뭐 군대식이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돌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인턴십을 한다면은 정말 뭔가 위에 분이 뭔가 업무에 대해서 시켰을 때 정말 이제 그 지시를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빠릿빠릿하다 네, 그런 그렇죠.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막 말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조직 적합 속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조직 반대의 경우 뭔가 굉장히 뭔가 본인의 의견을 많이 말해야 되고 이런 조직이라면은 근데 거기서는 위에 사람 시키는 일만 하고 있고 이렇다면 또 이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겠죠. 이것이 바로 그 조직 적합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 취준생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자기 시간 다 이렇게 써가면서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데 너는 우리랑 안 맞는다 이러면서 떨어뜨리면 너무.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 네. 나머지 인턴을 데리고 있었던 비용이에요. 그리고 요즘 취준생들은 오히려 예전 시대 사람들보다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예. 네. 한계는 있겠지만. 네. 그럼 사실 본인이 이 기업의 성향이 맞을까 안 맞을까 정도는 인터넷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네. 그쵸. 기업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네.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선배들 붙잡고 물어봐도 바로 나오겠다. 그쵸. 그쵸. 네. 참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쵸? 그 세 분이 그러면 인턴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세 분의 인턴 생활도 좀 궁금하거든요. 난 안 해봤어요. 인턴. 아예 안 해보셨어요? 오.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나는. 아르바이트도 안 해보시고 네. 바로 취직을 하신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하, 이거 참 옛날부터 모범생들이 하던 얘기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운이 좋았어요. 네. 인턴은 그럼 많이 받아보시긴 받아보셨겠죠? 그렇죠. 많이 받았죠. 그 오늘 김책임님이 또 두 분이 또 그런 관계가 좀 있지 않으세요? 과장님이랑 저랑 인턴 관계로 만났어요. 인턴과 사원, 그러니까 네. 직원의 관계로 만났었죠. 네. 그때 얘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10년 10년 전이에요. 전이네요. 딱. 어. 네. 예, 그러네요. 어떤 인턴이었나요, 혹시? 왜요? 말 잘하셔야 돼요. 오늘 과장님. 말을 뭐 말 거의 잘하셔야 청산 돼요. 뉴스처럼 하시더니 갑자기
근데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굉장히 네. 불안하신가 봐요. 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김책임은 저랑 이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일한 게 아니라 네. 제 사수랑 일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게 뭐 항상 늦게까지 엑셀에다가 칸 채우고 있고 복사하고 밑에서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고 어허. 아 이거 해도 되나? 아, 아니에요. 아 이거 뭐 네. 순간 당황했어요. 생일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빌딩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이고, 그래요. 가야 되는데 뭐 틀려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고 아이고. 예, 허둥지둥 하던 그때가 밤 9시쯤 됐었나? 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열심히 하셨네요. 나름 3개월 동안 과장님이랑 되게 밤낮을 같이 함께 지금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대로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일을 네. 하고 그럼 반대로 과장님은 어떤 상사였어요? 과장님이 네. 되게 지금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여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 되게 순수하고 네. 약간 열정적인 부분도 되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되게 냉철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아닐 네. 때 저 지금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하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신 네. 적이 있었다. 네네네. 근데 가끔 이제 그 네. 계셨던 회사가 약간 공동체주의의 분위기,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가 딱 정확하게 있는 분위기였는데 네. 약간 개인주의적인 부분들도 약간 있으셨고 독특한 면이 약간 있었어요. 되게 네. 약간이란 표현 많이 쓰시네요. 네. 굉장히 말을 되게 지금 가려서 하고 돌려서. 네, 과장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진 않거든요. 네네.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 지난 일인데. 잠깐 나가 계실래요? 그럼? 다 지난 일인데. 네. 10년 전 일인데. 무슨.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저희가 야근을 하면 밥을 매번 먹었어요. 그래야죠. 밥은 먹고 해야죠. 네. 여럿이서 여럿이서 아, 예. 그 그 팀에서 팀 사람들 네. 8시에 네. 밥을 먹었죠. 항상 정확하게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나갔거든요. 네. 근데 과장님 항상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왜일까요? 운동을 하세요. 와. 자기 관리 또. 아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내가 밤에 남아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 그런 데서 갇혀 있으니까 그 운동으로 답답한데 스트레스 푸셨군요. 근데 팀 분위기가 사실 그 빠지는 게 되게 눈에 확 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기 김치김 없을 때. 그래서 아니 저분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지?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정말. 약간 돌연변이 스타일이고. 네, 약간 혁명화 같은 느낌? 이런 분도 이렇게 그 회사랑 딱 맞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왜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 좀 해보세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네요, 참. 그렇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상원 과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요즘에 뭐 스타트업이다 뭐 네. 이제 이런 외국계 기업 분위기를 많이 가진 국내 기업도 많이 생겼던 것 같은 게 오. 이런 캐릭터들이 있으셔야 최초의 미친놈의 영향으로 이제 긍정적인 그 네. 가설 효과가 나타났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구자시네요. 네, 조직의 미친놈 다양성을 네, 뭐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평가를 일단은 뭐 낯설지가 않아요. 뭐 김책임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네.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다 등등등부터 해서 근데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뚫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 운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운이 그렇게 좋으셨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서 작성할 때 네. 애초에 제가 뭐 인턴 경험도 안 해보고 네. 별다른 어떤 스펙이라고 일컬어진 자격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없는데 지원을 잘했죠. 회사랑도 안 어울리는데? 그렇죠. 근데 지원을 잘했어요. 뭐냐면 네. 처음에는 삼성전자라는 조직에 있는 어떤 그 국내 영업사업본부 그쪽에 있는 마케팅, 영업 이쪽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네. 지원서 쓰고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같은 생각으로 이런 B2C, 그러니까 소재 말고 네. 이제 핸들링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거가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거기 다 지원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지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쟁자가 쓸데없이 허수처럼 많이 늘어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서를 취소해서 빼고 네. 그 계열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네. 애들이 잘 모를 것 같은 회사를 찾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 군에서 이제 잠깐 봤던 어떤 자주품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허. 자주품 만드는 회사에 인문계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 지원했는데
그 운 좋게 끝에서 몇 번째로 이제 인적성 검사 통과하고 면접도 통과하고 네. 그랬던 것 뿐이에요, 사실. 나름 운이었고 명석 씨가 이제 포장해주면 전략이었던 면도 없지 않았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서 막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일은 막 주지 않으셨어요 혹시? 근데 뭐 그거를 잘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할 게 없었던 것 없었어요. 같아.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관관계로 있었으면 저 지금 굉장히 욕 많이 했을 거예요. 김책임이 억울했으면 지금 나를 가지고 붙잡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박 차장을 데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쵸. 그지? 갑자기 박 차장님 아, 실명 누구신가요? 토크 괜찮으세요? 박 괜찮으세요? 차장님 아, 누구신가요? 애 둘 낳고 잘. 지금 그때 인턴 때 어떠셨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생활이나 이런 것들. 아, 제 생활이 네네. 거의 개인 생활 솔직히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이 제가 딱 들어갔던 시즌이 하반기 채용 시즌이었고 네. 제가 인사팀으로 들어갔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하반기 시즌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들도 해야 될 게 많지만 그 밑에 서포터로서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얘기했던 금턴, 흑턴을 비교를 좀 하자고 하면 저는 흑턴보다는 금턴에 좀 가까운 자리였던 것 같은 게 계속 예.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뭐 찾아내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몇 개는 좀 주셨어요. 본인이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렇지. 예,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저한테 기회였고 약간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나름 굉장히 좋았던 인턴이었네요. 네. 뭐 힘들긴 했는데 내가 대기업에 만약에 인사팀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겠구나. 네. 약간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네요. 다만 네. 이제 김책임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인턴 하는데 주야간 막 쌩쌩 다 돌리고 그다음에 뭐 저녁 때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가끔 나오고 해가지고 문서 작업도 문서 작업 아, 이렇게 시달리는 거를 옆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네. 좀 고생을 많이 했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그렇겠네요. 안타깝죠.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턴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벌써 그 10년 전이라고 하시면 저는 거의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고 있어요. 20년 전인 거. 네. 네, 거의 20년 전인데 네. 저는 이제 그 뭐 글로벌 그러니까 뭐 외국계 업체였어요. 이제 V 모사였고요. V사. V사인데 왠지 추측이 되는 V모는 독일 쪽 자동차 회사인가요? V모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본사에서 아, 되게 거기? 운 좋게 인턴십을 했어요. 오. 근데 또 학교 또 수업이랑도 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인턴십을 했는데 네. 한 2개월 좀 안 되죠. 한 네. 7주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근데 거기는 또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제 방이 있었어요. 와. 그동안 제 방이 있었어요. 와 되게 좋다. 네, 좋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했던 일은 그 당시에는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 MS 그 PPT 있잖아요. 네. 그 파워포인트. 네. 그 PPT 자료를 이제 만드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보고 자료를 따로 만들거나 제가 그러진 않았고요. 서브 자료. 예, 서브 자료로 해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 포맷에 맞게 제가 만들어서 어떤 뭐 애니메이션도 과하지 않게 살짝만 넣어주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파워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쓰이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보편적이지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 신문이었으니까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턴십을 하게 됐는데 또 그 뭐 산학 협력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어떤 커리큘럼의 하나였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급여는 없었고요. 급여가 없었다고요? 네, 급여가 없고 끝나니까 그 머그컵 그 회사의 로고가 이렇게 박힌 머그컵을 이제 2잔을 딱 주더라고요. 머그컵 2잔이요? 네, 기념품이지. 뭐. 얼마나 일하셨는데요? 제가 한 7주 정도 일했죠. 두 달이네. 두 달 거의 2달. 2달 했으니까 한 달에 하나씩. 에이. 근데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건 사실은 그걸로 제가 뭐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PPT는 전 사실은 이만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요만큼만 했으면 됐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워딩? 그 어떻게 그런 그 뭐 위에 보고할 때나 이럴 때 어떤 단어를 써야지 예, 그 회사에서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그럼 뭐 하나 보고할 때도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눈치가 생긴 거죠. 눈치지. 이 사람들이 하는 용어나 이런 거를 잘 듣고서 네. 이런 용어를 쓰면 좀 더 와닿으시겠구나. 이런 게 좀 더 어필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 용어 관련된 공부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마다 장표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 워딩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서술하는 스타일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되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뭐 인턴이 전 진짜 왜 필요한가까지 생각이 갔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취준생 입장에서 인턴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빼먹으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예, 그런 맞아요. 이유가 더 크죠.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사- 네.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나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던 워딩이라던가 비즈니스 매너 같은 거는 사실 어디 가서 배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시는 걸 보고 네. 또 그걸 따라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점들은 또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배울 수도 있고. 네. 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머그컵 2잔. 아니 어떻게 머그컵 2잔을 저도 약간 충격인 게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좀 월급을 좀 많이 받긴 했었어요. 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많다는 수준. 네. 많이 줬어. 많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주셨어요. 마치 본인이 주신 것처럼 얘기를 말씀하시네요. 많이 주셨어요. 일하는 만큼 줘야지. 네. 네. 무노동 무임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만큼 주는 거. 네.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머그컵 2잔보다 더 많은 걸 얻었던 것이 뭐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서당계가 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네 저는 제 방에 갇혀 있었지만은 계속 뭐 방에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근데 제가 뭐 말하고 회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그 또 다시 나오는 워딩 그런 거를 제가 회의에서 좀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거를 또 이제 그 자료에 넣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지켜보니까 제가 직접 그 일은 안 했지만은 아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대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턴에서 도움되는 건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급식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대항마로 직장인 버전 급여체 나온 거 아세요? 급여체? 네, 그런 것도 급여체 있어요? 해가지고 왜 우리 예전에 회의 얘기할 때인가 언젠가 아, 네네. 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생소한 단어들만 네. 나열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그런 용어에 되게 익숙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하나는 박명수처럼 버벅대고 있으면 네. 아무래도 그 얼마 차이 안 나는 거겠지만 그래도 역량의 차이가 나고 시키는 것도 한 번 더 시키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제 상호 선생님 사수랑 같이 일을 많이 했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그날 밤이 김책임 생일이었던 것 같다. 예. 생일이요? 너는 방에도 일정한 시간 있으면 가지. 부부싸움을 했을까? 네. 오늘 이거 안 보시죠? 진짜